저희들에게 준 자료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강의하시는 중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의 문장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뭘까요? 제가 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.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공식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쓰는 사회적 거리두기. 아마도 이게 이 시대를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일 텐데 마지막 강연 요약문의 문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는 아니다. 네. 요 얘기로 끝내셨단 말이에요. 이게 무슨 함축이 있을까?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렇죠.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리적 거리만 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렇죠.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좁힐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뵙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만나는 것들, 그러니까 온택트적으로 언택트 상황에서 만나는 것들, 이런 만남이 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되 심리적 거리두기는 안 해도 되는,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찾고자 하는 거고, 도서관 중에는 제가 알기로 원주 이 중천 철학도서관이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김시천 선생님의 어떤 기획과 함께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의미를 깊게 두고 있습니다. 또 이게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.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면하는 관계,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이게 이제 이 우리의 일상의 규칙이었었는데 뭐 보통 이제 요즘 영어 많이 쓰잖아요. Out of sight, out of mind. 그러니까 자주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. 사실 이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불편함이지 않은가요? 그런데 다르게 보면은 아까 이제 박 교수님께서 방콕, 집콕 이런 등등의 예를 소개해 주셨는데 방콕하고 집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다를까? 뭐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방콕은 더 힘든 거죠. 방콕은 방에만 이제 콕 박혀 있는 거고, 집콕은 방이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거기 플러스 거실에 화장실 다 합친 집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. 그 범위를 이제 범주를 확장해 준 거죠.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주. 저는 이 박 교수님의 생각을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거 사회 보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사회적 거리두기이지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다. 그거 막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학자분을 모셨으니까 제가 추론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을 받고 싶어졌어요. 방콕과 집콕은 유사한 단어가 아니라 맥락이 굉장히 다른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무슨 얘기냐? 집콕은 한편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. 그에 비하면 방콕은 부정적이다. 어떤 점에서 그러냐? 상식적으로 우리가 방콕이란 말을 쓸 때의 의미는 외톨이에요. 예컨대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사회적인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습성이나 생활 방식을 지칭할 때 보통 방콕,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계를 끊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. 그에 비하면 집콕이라고 하는 말은 그와는 맥락이 다른 게 사회적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. 대신에 뭐를 끊느냐?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콕 박혀서 일을 한다. 그래서 좋다. 그렇지 않은가요? 그러니까 집콕이라고 하는 말은 방콕과는 달리 방콕은 외따로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이런 의미인데 집콕은 학교에 안 가고 직장에 안 가고 누구 안 만나고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달리 말하면 자유의 확장 혹은
어쩌면 나의 어떤 내밀한 혹은 내 삶의 일부분을 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투영된 그런 단어가 아닌가. 교수님의 방금 발언을 학교와 학생이 싫어합니다. 저는 학교 나가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.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. 왜냐면요, 그러니까 사실 박 교수님은 워커홀릭이거든요. 일하는 걸 되게 즐겨요. 그렇죠? 네, 엄청 좋아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단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마도 이제 이거는 저의 사견이라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단어가 새롭게 출현했을 때 방콕과 집콕은 뭐가 다르지? 왜 방콕이란 말 대신에 집콕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에 안 가니까 좋다, 이런 의미도 쓸 수 있겠지만, 또 이 직장 상사들의 경우에는 아이 부하 직원이 집콕하고 안 나와, 이렇게 쓰면 또 집콕의 의미가 또 다르게.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등장하고 하는 것들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연구하다 보면, 아,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의 관계 혹은 문화, 삶의 양식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바로 인지언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하는 일이다.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,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? 네, 인지언학 한번 해보실래요? 네,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아까 거리두기 얘기한 김에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. 사회적 거리를, 물리적 거리 아까 네,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두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이제 군대 간 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, 예, 군대를 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홀로 남겨졌겠죠.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지면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. 이렇게 거리두기가 저절로 돼버린 거죠.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? 계속 상기하면 돼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려워요. 계속 머릿속으로 상기한다는 게 어느 순간에는 그 해변가에 써놓은 글처럼 파도가 탁 쓸고 가면 지워지듯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사진을 보통 쓰죠.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, 그 사람을. 그렇죠? 그래서 기록해서 꺼내서 보는 거죠. 아, 이렇게 꺼내면 옛날 사람인가요?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람 사진을 이제 보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의례 또는 어떤 기념품이라는 것들을 보면, 아, 다시는 내가 유럽을 못 가. 다시는 중국을 여행을 갔었는데 왠지 내 생에 또 올 것 같진 않아. 그랬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, 저는 간단한, 저희 집에는 이렇게 기념품 붙이는 거 있잖아요. 저기 마그네틱 해서 그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걸 좀 모으는데요. 그걸 볼 때마다 상기되고 거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. 생각하게 된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는 거거든요, 심리적으로. 그러니까 이런 연결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는 것도, 직접 여기서 만나면 더 좋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 여러 가지 방식들로 소통하는 것들도 심리적으로는 대면과 같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심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. 뇌는 생각하는 것들을 직접 본 것과 동등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도 이제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게 될 줄 몰랐는데, 사실은 저는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현상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논쟁되었던 혹은 논의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, 왜 커피숍 가보시면, 그리고 제 아들의 행동에서도 제가 여러 번 관찰을 했던 건데, 커피숍에 가셨을 때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요.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고 커피든 뭐 차든 각자 받고선 거기서 이제 막 수다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꺼내요. 그리고 셋이서 같이 카톡으로 얘기를 해요. 이게 사실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
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?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언택트란 말을 쓰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그 전의 시선은 안 좋은 거예요. 아니 만나서 서로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웃고 감정을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왜 만나서 카톡 질이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. 그런데 딱 요 시대가 등장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권장할 수 있는 방식의 그 관계 맺는 방식, 소통하는 양식이 되었다.